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3단 바둑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리그전을 이제 많이 올리느라 제 바둑을 이제 못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만에 제 바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랜만에 협공정석, 소목에서 협공정석을 이제 들고 나왔죠. 젖히고 넘어가서. 안녕하세요. 햄토스님, 야매바둑님 안녕하십니까? 네, 컴퓨터. 제가 올해 좀 액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도 액정이 깨졌었고, 이제 컴퓨터도 사실 안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어제 고쳤죠. 이쪽을 막아오고 귀를 살았네요. 이렇게 되면 살지도 못하죠.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찬찬히 보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쪽을 백이 안 두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물론 굉장히 쉬운 모양입니다. 고단자들에게서는. 하지만 이제 3단 미만이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급하게 잡으러 가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쪽 모양은 흙이 여길 빠진다면 치중을 가도 되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치중을 가서 넘어가는 수와 젖히는 수를 맛보기로 본다면 죽었구나, 응수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응수할 필요가 없다면 내도를 살려야겠죠. 이쪽 백돌과 이쪽 백돌이 양쪽이 살기만 하면 자동으로 죽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3단 미만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만 조금 잘 두시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이게 지금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쉽잖아 라고 얘기하실 텐데, 대국 때는 꼭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실수냐? 잡으러 간다. 여기서 이거 사는 거 아니야 하고서 돌이 간다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었네요. 이은수는 조금 이쪽의 백도를 조금 공격할까라는 수가 되겠죠. 물론 사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분 상대 대국자가 2단 분이신데 조금 이제 기본기 정립이 좀 필요하다. 네, 지금 2단에서 이제 반타작 정도, 반타작 조금 못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보면은 의외로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쪽 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돌을 전혀 보강하지 않고 상대의 백돌만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상대가 급하니까 상대가 급할수록 반대로 저는 차분하게 두면 되겠죠. 중앙으로 한 칸 띄워주고. 굳혔네요. 그러면 봉쇄해줘야겠죠. 이쪽 돌을 도망가지 못하게 봉쇄. 그러면 흑이 얻은 것보다 백이 얻은 게 훨씬 크죠. 이쪽은 아까 얘기해 두었죠. 빠지면 지중을 간다. 그러면 오궁도화 모양이에요. 그리고 끼워서 이어서 어떻게 좀 뭐 좀 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호구 쳐줘도 됩니다. 막아도 되고, 막으면은 흙이 죽어요. 막으면 흙이 죽는데 굳이
이 흙을 잡으려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흙이 여기 소목을 굳혀놨죠. 그리고 이쪽을 벌렸단 말이죠. 소목을 굳히고 이쪽을 벌리면서 흙이 이제 좌상기 쪽 모양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호구를 치면 중앙의 흙돌은 탈출할 수 있지만 이쪽은 어떻게 됐죠? 자연스럽게 백이 가져갈 수 있게 됐다. 근데 그게 싫어서 흙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제 약점 호구로 보강도 했고 흙의 중앙 탈출도 막았죠. 그래서 흙이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을 가져갈 거면 이쪽을 둬야 되고 이쪽을 탈출할 거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쪽도 모두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욕심을 이제 제 바둑을 보다 보시면 안 해야지, 욕심 안 부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꼭 실전에서는 그렇게 되세요. 꼭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의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급수에 관계없이 그냥 5단 미만이신 분들은 다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가 약간 만약에 맛이 좀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 받아줘도 돼요. 그러면 시작부터 흙이 크게 죽었죠. 모두가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꼭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꼭 이렇게 확인을 안 해보고 이렇게 좀 살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 엄청난 악수예요. 어마어마한 악수입니다.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무대뽀적으로 그냥 끊고. 백은 지금 흙이 이걸 젖히고 막 엄한 싸움을 걸어왔죠.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냐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이쪽의 흙돌과 이쪽의 흙돌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크다. 너무 큽니다. 커도. 근데 지금 중앙으로 탈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나와서 흙은 이 두 점을 이제야 포기했네요. 이제는 너무 백이 탈출하는 게 너무 쉽게 보이니까 그냥 포기를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상귀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죠. 그럼 너무 이제 의도가 보이죠. 좌상귀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니까 이 좌상귀를 가장 조그맣게 이제 한 요 정도 두면은 요렇게 가져갈까요? 한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면 요 정도 가져가죠. 그러면 가장 축소시켜 놨다. 그리고 저는 두 칸 벌리고 치받아서 계속 좌상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네요. 네, 좌상기. 뭐 이럴 때는 얘 좌상기 가져가세요 라고 이제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양걸침을 하거나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이 백돌이 안전하게만 두면 됩니다. 왜? 이유는 지금 여기에 충분히 내가 엄청나게 큰 대가를 형성했으니까 내 돌의 안전만 챙겨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넘어가 주고 단수 치고 빠지거나 그냥 빠지거나 하겠죠. 그러면 흙은 여기도 약점이 있어서 보강해야 되고 귀도 비었고 백은
싹 살았죠.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큰 자리 굳힘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굳힌수로는 변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변 쪽으로 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굳이 모양을 키우기보단 이제 빨리빨리 이제 실리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이쪽으로 다가와도 되고 이쪽으로 다가와도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두어도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맛이 조금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둘게요. 그러면 이제 흙은 자, 제가 벌리지 않았죠. 벌리지 않아서 상대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이도를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도를 공격하면서 벌려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다음 차선책은 그냥 벌려가는 거. 하나는 공격하면서 벌려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벌려가는 거. 결국 포인트는 뭐다? 지금 마지막 남은 큰 자리인 하변을 이제 백에게 나에게 손이 돌아오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세요. 아래쪽에서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왔네요. 이게 굉장히 사실 이게 그냥 벌려야 되는데 만약에 하변을 두고 싶다면 굉장히 이게 이 책략도 없고 작전도 없고 방향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여기에 돌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왔을 때 물론 뭐 지금 다양하게 둘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날일자나 뭐 이렇게 공격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협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둘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쉬운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려야겠죠. 그냥 이쪽 돌과 이쪽 돌을 분리만 시켜놔도 된다. 연결만 안 되게 해도 된다. 뭐 여기는 선수가 아니죠. 뭐 찌른다 해도 막으면 되니까 전혀 선수가 아닙니다. 자, 이제 분리가 됐죠. 이쪽 흑돌과 이쪽 흑돌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세력을 쌓고 있죠. 자꾸 욕심을 많이 부리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도 세력이 쌓여 있고 이쪽에도 세력이 쌓여 있으니까 흑도를 공격 가보도록 하죠. 한 이 정도. 이제 흑은 우와 이분은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배짱이 있는 스타일이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대책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여기 지금 뭐 다 죽게 생겼죠. 근데 태연하게 손 빼고 있습니다. 엄청 태연해요. 자, 태연하게 손 빼고 있는데 고민이 조금 되네요. 고민이 조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쪽의 흑돌이 이제 또 자동으로 죽어버렸죠. 이게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국하시는 분들이 이 3단 미만에서는 굉장히 많으세요. 좀 무책임하게 두는 거. 지금 이러고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쪽을 흙이 계속 둬도 살지가 의문인데 안녕하십니까 달빛고르마늘님. 둬도 살지가 의문인데 그냥 아예 손 빼고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어떠한 비상구라도 좀 만들고 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이제 기본을 엄청 강조하는
이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이제 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도 이쪽을 굳이 두지 않아도 네. 이쪽을 굳이 두지 않아도 흑돌이 죽어 있다는 걸 확인한다면 바깥쪽에서 보강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안 하세요. 다들 안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흙이 빠지면 이거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하면서 이수로 뭐 여길 단수 친다든지 이쪽 안쪽으로 두려고 하시죠. 불안하니까. 뭐가 불안하죠?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혹시 살까봐. 그러면 그 혹시 살까봐 불안하다라는 걸 내가 생각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생각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주지 않죠. 왜?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귀찮아서입니다. 바둑은 이게 철저하게 이제 e스포츠라고 해서 생각을 통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두뇌 이제 운동 활동이죠. 다른 스포츠들이 이제 좀 이제 육체를 이제 격하게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이런다면 이 바둑은 굉장히 이 두뇌 운동이에요. 두뇌 운동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다면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해선 바둑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둑이라는 걸 이제 규칙을 아니까 이제 규칙이 가는 대로 그냥 손을 뻗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틀린 생각인지 나쁜 생각,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 그게 중요해진 건 그 다음 단계고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이제 첫 번째 단계죠. 지금도 여기서 백날 첫날 이제 응수를 해도 중앙으로 탈출만 안 된다면 안에서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단수 친수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냥 이어주실 단수니까 라고 하면서 전혀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지금 저도 단수 치니까 그냥 이었어요. 이게 잠깐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을 필요가 없었죠. 백 입장에서도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끊어서 딸 때 끊어갔어야죠. 저조차도 이렇게 잠깐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저를 이제 저에게 이제 한 소리 해야죠. 왜 생각 안 하고도 이렇게. 저도 저에게 한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 자꾸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흙이 여길 막은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쪽 돌이 죽었으니까 이쪽 돌이 백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인 겁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이제 흙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이쪽이 제일 크겠죠. 귀가. 그리고 중앙을 눌러가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깨질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강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제 불리함을 의식하고 젖히겠죠. 왜냐? 그냥 둬서는 젖히죠. 그냥 둬서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네, 안 되는 수예요 이게 다. 이래서 이제 상대의 수를 예상한다는 건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어왔던 상대의 방식들이 그러니까 무리스러운 이제 방식인 겁니다. 무리스러운 방식으로 두니까 상대가 또 무리를 하겠구나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몇 수까지 보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데 이 몇 수까지 본다는 건 결국은 상대가 다음에 어떻게 둘 것이다
혹은 다음에 이렇게 둘 것이다. 뭐 이런 걸 예상하는, 사실 그런 예상하는 그림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상대의 기풍상 이렇게 둘 것이다 도 예상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최선이 아니고 다르게 두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가 이제 정해도라고 하죠. 예, 정해도를 또 그려보는 거죠. 여기도 지금 여기를 왜 집었죠? 자, 그래도 흙은 여기도 큰 집이 있고 여기도 큰 집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 있죠. 별로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만 들어갈까요? 젖혀 있고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조금 애매한데, 자, 다 두었습니다. 이 바둑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판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 바둑은 뭐지? 뭐 좀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바둑은 뭐 볼 게 딱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어이구 여길 두셨네. 그 이유는 이제 상대 대국자가 좀 무책임하게 두고 이제 어디를 둘 때 왜 두는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나 또한, 그러니까 모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본인들 또한 어떠한 바둑을 두고 나서 좀 허무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나 오늘 뭘 둔 거지? 좀뭐 그런 뭐 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든다면, 아, 내가 기본을 전혀 못 지키고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기본을 지키면서 두면은 내가 뭘 둔 거지라는 생각보다,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 부분을 잘 뒀어야 됐구나, 뭐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생겨요. 그 기본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기본이 쉽다면 누구나 구단 가겠죠. 네, 그 기본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네, 어려운 게 맞아요. 자,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찝고 이렇게 빠지면 삽니다. 네, 그냥 살려주려고 둔 거예요. 제가 이거 살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떼써서 수를 내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떼써서 수를 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이미 판을 다 때려 죽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기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기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거 뭐죠? 여기였네요. 단수 쳤네요. 뭐 이길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패를 한다는 거죠. 이으면 그냥 물러난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쪽을 두겠습니다. 이거 뛰네요. 왜 뛰죠? 자, 제가 여기 왜 호구 쳤을까요? 여기 호구 친 이유는 젖혀서 이제 패를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에 여기 막아서 끝내기 해주고, 여기 하나 붙여둘까요? 붙인 이유는 패를 하겠다예요. 패를. 저 패할 겁니다. 사실 이 수는 지금은 안 둬도 백이 죽습니다. 안 둬도 죽는데
아이고 여기 괜히 집어넣네. 실수. 이러면 이거 호구친수가 너무 이상해지네요. 실수입니다. 아 이거 팩감 만들려다가 자 팩감을 그래도 좀 만들 예. 여기 빠질 생각이에요. 팩감을 만들어서. 근데 안 둬도 죽습니다. 예, 그쵸. 그럴 땐 이렇게 안 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상대 대국자가 2단이신 이유는 지금 이런 전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세세요. 기력 대비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 빼도 된다라는 그런 감각은 굉장히 괜찮으십니다. 다만 이제 초반 이제 바둑을 이끌어가는 바둑의 시작 그게 아쉬우신 거고 그 이제 다른 부분 이런 수읽기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사실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보완이 되면 훨씬 좋은 내용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 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게 약한가? 저게 약한가? 그걸 잘 파악하셔야 훨씬 이제 좋은 내용을 둘 수 있다. 제가 이제 팩감 조금 만들어 놨죠. 팩감 만들어 놨으니까 패야죠. 어? 어? 이거는 여기 펜데요. 이거 너무 큰 패 아닌가요? 어떻게 패를 할까요? 하나, 둘, 이렇게 패를 하죠. 안녕하세요, 토마스님. 네, 이거 패. 그러면 흑은 날일자를 두거나 여기 붙여서 패를 해와야 합니다. 붙이는 수가 지금 패가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네, 넷, 날일자밖에 없네요, 패가.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붙이는 수가 왜 안 되냐면 붙이면 여기 찌르고 먹여친 다음에 붙였네요. 이거 지금 실전에서 보여드릴게요. 찌르고 먹여칩니다. 그럼 따야겠죠? 그때 여기를 또 이렇게 먹여쳐요. 따죠? 여기를 한 칸을 폴짝 띱니다. 폴짝. 물론 여기서 이제 먹여치면 패긴 패인데 여기서 먹여치진 않겠죠. 그럼 이제 잡으러 오려면 여기 붙여서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여기. 하나, 요거는 둘, 여기 여기 놓네. 여기 두면 이제 중앙에서 제가 살면 되죠. 중앙에서. 그러면 요거 두 점은 죽어 있고 여기서 한 집이 난다. 엄청 크게 살았죠. 이거는 톡 때려주고. 자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있죠.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런 장면에서도 잡으면 살아요. 나가는 수는 되는지 그런 걸 또 보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가는 수는 되나? 이렇게 읽어보죠. 수읽기를 하는 거죠. 수읽기를. 나가면 여길 두고 하나, 둘, 셋, 여길 두면 여길 두고 막 이렇게 수읽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일곱, 여덟. 잘 안 되네 하면 잡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 이 바둑을 한번 살짝 보죠.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허무해요. 허무한데
이 3단 이하이신 분들, 3단 미만이신 분들에게 좀 많은 내 바둑은 과연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바둑의 내용은 갑자기 뭐 정석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이게 정석 진행 여기 이제 끼우는 거예요. 여기 톡 끼우는 겁니다. 뭐 이쪽 아래쪽으로 받는다면 뭐 이어서 뭐 밀고 막고 뭐 이렇게 벌리고 세 칸이든 네 칸이든 벌리고 뭐 이렇게 두는 게 이제 하나의 정석 진행인데 뭐 이 부분을 이제 모르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을 수는 있어요. 모르고 계셨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으면 맞고 젖혀 있는 이으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걸 잘 안 되네 하면은 모를 수는 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최소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버려야겠구나 최소 이렇게라도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엄청 손해지만 꽤 많이 손해를 봤지만 그 현재 상태에서 내 나름의 최선을 찾았다인 겁니다. 내 나름의. 그래서 뭐 여기 젖혀 있고 이게 단수 맞아서는 사실 바둑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흙 그대로 죽어 있고 여기 흙도 약하죠. 백은 양쪽 다 굉장히 튼튼한 자세고 그러니까 백이 그냥 쫄쫄쫄쫄 늘어만 주죠. 지금 사실 여기 민 것도 흙이 이제 도망가면 제가 이렇게 두 칸 벌리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밀었더니 여기를 오죠. 이런 수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수가 그러니까 다른 수 물론 이런 여기서의 실수도 실수인데 이런 수가 이제 나온다라는 건 내가 지금 내 돌이 약한지 강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가 나온다. 내 돌이 약한지 강한지. 지금은 그저 이 흑 대국자분의 머릿속에는 내 흑돌이 죽었으니까 이 백돌을 공격해서 이득을 얻어야 돼.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기본 뭐죠? 생연후 살타. 이거 죽은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돌이 아생이 됐는가 먼저 확인하고 아생이 아직 안 됐네? 그러면 보강을 먼저 해야 한다. 뭐 여기든 보강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백이 벌렸어요. 여기서 아생이 아직도 안 됐네? 보강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아생이에요.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근데 내가 이게 죽었으니까 지금 한가하게 보강하고 있으면 못 이기겠지?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좀 이렇게 똑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똑바른 길을 자꾸 걸어 버릇해야 되는데 똑바른 길이 아닌 자꾸 이 꾸불꾸불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왜?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실전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그쵸. 흙이 움직이는 게 이미 말이 안 되긴 하죠. 근데 뭐 이제 흙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대로 버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젖혀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여길 젖혀 있는 게 움직이는 거는 뭐 그냥저냥 움직일 수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 젖혀 있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내가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착각을 할 수 있고 실수랑 착각을 했다고 절대 저는 그거 왜 실수했어요? 왜 착각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저조차도 실수나 착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실수나 착각은 뭐 프로 기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이 포인트가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실수나 착각을 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쪽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죠. 움직였다고 쳤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 돌이 약한가 강한가를 확인. 만약에 흑돌이 강해요. 흑돌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죠. 돌이 여러 개 놓여서 이제 강해요. 만약 강하다면 전혀 이상한 수가 아니에요. 흑돌이 강하다면. 오히려 강하다면 바짝 와서 백돌을 압박해서 뭐 놓고 따세요. 그냥 자동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뭐 놓고 따세요. 뭐 이런 의미가 있이 바짝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전혀 내 돌을 지키질 않아요. 뛰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는데. 저는 여길 두길래 그래도 지난날의 과오는 잊고 버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버리나 보다. 그러면 조금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이 지난날의 과오를 잊고 이게 버린다는 건 이 돌은 지금 살릴 가치가 없는 돌이다 라고 판단했다. 저는 그러면은 이 판단은 좋은 판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백돌 이게 죽을 돌 아니죠. 이미 얘가 죽어 있으니까. 이쪽도 약한 돌 아니죠. 약하지 않고 약하지 않은 돌이야. 그러면 이 돌은 덩치는 크지만 살릴 필요가 없어요. 살리면 왜 100차례죠? 살리면 이제 100은 이 좀 덩치 큰 돌을 이제 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공격하다가 뭐 이 바둑이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변 쪽에 집이나 지으면서 이렇게 뭐 또 한 칸 띄겠죠. 그럼 이렇게 슬금슬금 변에 집이나 지으면서 몰아갑니다. 그럼 100은 3, 5를 그냥 공짜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았냐? 아직 살지도 못했죠. 이 돌을 계속 이 바둑이 끝날 때까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구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죠. 그럼 이건 뭐죠? 그러니까 결국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끼운수는 흑을 여기서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버릴 마음이 없으면 내 돌을 먼저 보강해야 되는데 내 돌을 먼저 보강을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분들이 많으시죠. 뭐 특히나 이제 허사카님도 그렇고 허사카님이 정말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 차분하게 한번 이 허사카님의 바둑을 돌아보시면 보강하는 돌은 전혀 없습니다. 보강을 절대 안 해요. 지금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고 일단 큰 자리. 그러니까 큰 자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요. 큰 자리에 대한 집착을 바꿔야 돼요. 보강에 대한 집착으로. 오히려 보강을 2번, 3번 해서 그 바둑을 지면 오히려 그 다음 바둑에서 더 나은 바둑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자리에 집착하다가 그 바둑을 지면 더 나은 내용이 그 다음 판에도 안 나와요. 그 다음 판에도 그냥 큰 자리에 집착하는 바둑이 나오죠. 그래서 보강을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딱 이러고 딱 맞은 이제서야 살리려 하죠. 그러니까 다가와야 살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살려줘요 오히려. 그쵸. 큰 자리 두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큰 자리에 두기는 나중에 엄청 나중에 한 8단 9단쯤 7단도 저는 큰 자리에 두기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보세요. 사실 여기서 이걸 막으면 죽어요. 이게 흑이. 이게 못 살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잡지를 않아요. 왜?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보통은 이제 이게 나가야 됩니다. 흑이 도망을 나와야 되는데 사실 뭐 좀 더 공격하려고는 했지만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한 점만 제압하더라도 흑은 자 지금 한 점이 제압 당했죠. 아직 이제 도망가겠죠. 제압은 당했고 여기서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한 점을 제압하는 상황이 아까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흙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게 어차피 이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흙 도망가고 백이 벌리는 건 당연히 이렇게 진행된다. 도망 벌림. 어차피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돼도 결국 근데 도망 또 안 가죠. 왜? 당장 여기가 죽으니까 지금 여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 어떻게 되겠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떻게든 되겠지는 어떻게 안 됩니다. 잘못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항상 잘못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히니까 살리려고 하죠. 어떻게든 되겠지. 왜? 1단, 2단, 3단 분들 만나면 어떻게든 됐거든요. 어떻게든 됐거든요. 왜 됐을까요? 그분들도 이 수를 안 읽으니까. 사실 이 수에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드린다면 여기 있는 흑도를 잡아보세요 라고 문제를 드린다면 한 2급에서 5급 분들까지도 다 맞추실 거예요.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못 맞출 수도 있죠. 못 맞출 수도 있는데 제 예상에는 거의 대부분 맞추실 거예요. 이거 사실 젖혀도 됩니다. 이게 되는 수가 많아서 지금 제가 좀 2급에서 5급도 맞출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젖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사실 아무데나 둬도 돼요. 뭐 이렇게 도 되고 거의 다 어떻게 잡는 수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이제 수익기를 안에서 이제 뚫고 나와졌다던가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수를 자꾸 둘 수 있는 겁니다. 고수랑 두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고수랑 두는 이유는 이런 무책임한 수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무책임한 수를 두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무책임한 수를 둬도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의식했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제가 그냥 깨끗하게 잡아놨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으나 포기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를 안 읽다가 이제 진짜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딴 데를 둬요. 딴 데를 뒀는데 여기에 돌이 하나 더 왔으니까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원래 여기 돌이 없어서 포기 이랬는데 여기에 돌이 하나 왔으면 다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미련이 남아 있어요. 안 되는데 왜? 상대는 안 되는 수를 보고 있는 거고 흑은 그 수를 보지 않고 되지 않을까? 이게 자꾸 그냥 이렇게 툭툭 쿡쿡 찔러만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되면 이기는 거고 안 되면 뭐 엄청 불리한 상황에서 바둑을 가져가는 거고 이끌어가는 거고. 왜 불리한 상황에서 바둑을 이끌어가냐고요. 아까 그냥 도망갔을 때가 지금보다는 덜 불리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죽었잖아요. 아까 전에는 도망을 나오고 덜 불리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죽은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데요. 왜 자꾸 불리한 싸움을 하냐는 거죠. 훨씬 나은 상황에서 싸워야 훨씬 이제 이길 확률도 올라가고 이기지 못하더라도 이 내바둑이 예를 들어 한 달 뒤 혹은 석 달 뒤 혹은 5달 뒤 더 강해져서 대국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어차피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오늘만 살 게 아니라면
뭐 한 달 뒤, 석 달 뒤를 조금 보시면서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나는 오늘만 두고 바둑 안 둬. 뭐라든지 나는 오늘이 다야 내 인생에. 물론 뭐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현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가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바둑이 안 늘어. 네, 없습니다. 그런 건. 바둑은 뭐 하물며 지금 프로 기사분들도 아주 조금씩 다 더 많은 공부로 인해 늘고 있고 하물며 AI조차도 더 많은 그런 최정상 최고수들 그냥 감히 상상도 못할 늘어도 아주 이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조금이라도 근데 늘긴 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타이젠 뭐 한 7단, 6단, 5단, 뭐 3단, 2단, 1단 이런 분들 안 는다 말도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탓을 하죠. 난 나이가 좀 있어서 핑계입니다. 네, 핑계예요.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물론 뭐 제가 어린 놈이 뭐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너가 뭐 나이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세가 있음에도 기력이 느는 분을 제가 봐왔거든요. 네. 연세가 한동안 바둑이 안 늘다가 연세가 있으신데 바둑이 느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맞아. 이게 습관의 문제야. 습관의 문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바둑이 잘 안 느는 이유는 이 본인만의 조금 이 소신이 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신?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수를 안 읽는다는 소신. 뭐 읽어도 큰 변화 없던데?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경험이죠. 읽어도 별 크게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변하지 않던데?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뭐 읽어서 바둑이 확 늘지 않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확 늘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되나? 뭐 좀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죠. 다 잘못된 데이터들입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된 거를 바꾼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제가 악습관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악습관이 들면 정말 바꾸기 힘드니까 악습관이 안 드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악습관이 들었으면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좀 회초리 아닌 회초리를 들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꾸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들 나는 오늘 우와 오늘 감명 받았어. 그래 30대 사범이 저렇게 얘기했어. 바꿔야지. 바둑 두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약간 현타도 오죠. 나는 안 바뀌나 보다. 아니에요. 버릇이 하루 만에 고쳐지면 다 구단 갑니다. 누구나 다. 바둑 실력이 하루 만에 성큼 늘면 다 구단 가요. 다. 바둑이 정말 재밌으면서 정말 어려운 e스포츠인 게 뭐냐면 정말 안 늘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깨우쳤어. 깨달았어. 그걸 적용해. 적용했는데 왜 지지? 바둑은 그렇게 한 방에 늘지 않아요. 정말 조금씩 아주 작은 탑을 쌓듯이 하나 뭔가를 깨우쳤다 고작 탑 하나 쌓은 거예요. 그게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야 한 치수 올라가는 겁니다. 한 치수. 한 치수라면 뭐 예를 들어 2단과 3단이라 치면 그냥 덤 없는 거죠. 6집 반이에요. 6집 반. 덤 올라가는 거예요. 덤.
뭐야 나는 바둑을 둘 때 20집을 이길 때도 있고 30집을 이길 때도 있어. 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아니에요. 많이 늘면 한 치수 6집 받는다. 근데 막 엄청 스펙타클한 결과를 이제 기대하시죠.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어. 나는 한 치수 들었어.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다 해도 한 치수 느는 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뭔가 노력이 조금 부족했어. 그리고 투자한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 근데 막 한 치수, 두 치수 성큼성큼 올라가는 건 제가 단호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늘었다는 건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쌓아놓은 거예요. 늘 수 있는 가능성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가능성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자극점, 발화점이 되는 무언가를 딱 받았을 때죠. 네. 물론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내가 어떻게 하면 는다 아니면 늘겠다라는 게 이제 아예 깜깜한 상황에서는 또 이런 한마디가 좀 불빛이 될 수는 있어요. 불빛이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그냥 내가 아무 노력 없이 늘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불빛이 있어도 느는 건 그러니까 불빛이 있어요. 길을 걸을 수 있겠죠. 화내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결국 걸어가는 건 본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화난 길인들 본인이 안 걸어가면 못 가는 건 어둠 속에서나 화난 상태에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하면 걸어가는 건 본인이니 내가 바둑이 않는다. 내가 지금 안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둡네가 아니에요. 뭔가 느낌 지금 예를 들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늘 것 같습니다. 네. 늘 것 같다는 느낌 확 강하게 받습니다. 그 소리는 환해졌다. 어두운 길이 밝아졌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앉는다. 이거는 화난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오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안 걷고 있구나. 환한 길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등을 비춰주고 있는데 나는 걸으려고 하질 않았구나. 왜? 어둠에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 걷는 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겠죠. 걷는 법은 뭐다? 기본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기본 얘기를 주구장창창창창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잔소리가 됐죠. 제가 리그전 복귀하느라 좀 잔소리를 좀 안 한 지 오래됐죠. 사실 새해에는 가급적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다 좋은 바둑 두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해버리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내 기력이 확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천천히 차분히 한 계단씩 가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의 목표를 1년에 예를 들어 내가 2단이에요. 2단인데 막 3단도 올라갔다가 1단도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뭐 5단이에요. 5단인데 내가 6단도 갔다가 4단까지도 떨어져. 그러면은 이분은 평균치가 5단인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인터넷에서의 기력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 측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내가 5단인데 막 3단한테 졌어요. 나는 5단이 아닌가? 아니면 저 3단이 센가? 아니에요. 그냥 이 기력은 사실 이 다양한 물론 대국을 통한 게 좋은 기력 측정 방법은 맞는데 좀 일정한 예를 들어 상대가 막 오늘 막 두기 싫어. 그래서 막 아무데나 둬. 이런 상대들을 만나다 보면 승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 패가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 내용을 봐야 된다. 대국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좀 이렇게 지인이 대국하는 걸 봤는데 지인이 한 3단 정도 둡니다. 3단 정도 두는데 한 5급하고 바둑을 두는데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대요. 5급한테 졌다고. 그래서 봤죠. 그 5급이 5급이 아니에요. 꽤 잘 두는, 그러니까 무늬만 5급이고 사실 3단 4단 정도의 기량인. 그러니까 바둑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보다 센데 세요. 그냥 인터넷에 그 급수만 보고 단수만 보고 그걸 보지 않아야 됩니다. 자꾸 봐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3단이야 아니면 5단이야. 근데 사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둬서 포기하지 않고 둬서 3단이나 5단을 두고 있어. 사실은 그거보다 기력이 좀 더 아래인 거예요. 왜?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는 안 두거든요. 보통은. 그러면은 내가 뭐 지금 5단에서 뭐 반타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나는 한 4단이나 3단쯤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좀 쉬운 계산법입니다. 내가 1단을 두고 있다. 아 나는 이제 좀 제대로 된 룰 안에서는 한 2급 1급, 2급, 한 3급, 1, 2, 3급 정도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들 이제 막 속기고 막 이제 초읽기 뭐 익숙하지도 않은, 누군가에겐 익숙한 초읽기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엄청 불편한 초읽기겠죠. 그런 변수들, 그리고 누군가는 대충 두는 사람들, 열심히 두는 사람들, 이런 변수들, 그게 아니라 단순 실력만, 물론 그런 모든 게 실력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대회, 시합 뭐 이런 걸 이제 나가서 승부를 결정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런 것조차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그냥 단순히 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건 다 부가적으로 내려놔야 된다라는 점. 오늘 좀 잔소리가 길었죠. 아무튼 좀 기본을 지켜서 우리 차분하게 좋은 내용 둘 수 있게. 이 내용은 이제 이 바둑은 더 이상 내용이 없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여기도 그냥 끊어보는 거예요. 뭐 되나 끊어보고 이으니까 안 되네 그냥 버리고, 뭐 되나 찔러. 이거 다 손해거든요. 이거 백이 젖힌 끝내기 남잖아요. 손해. 여기서도 사실 흙이 이게 잡으러 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다 잡으러 와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에 집착이 됐죠. 그러니까 백은 살자구만.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바둑을 두실 줄 아는 분들은 이제 뭐야 걸쳤는데 손을 빼? 양걸침 이렇게 둔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본을 찾아와서 지금 내가 여기 집이 크고 상대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내 돌에 철저한 안위만 철저하게 하자 라고 이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작전을. 자, 아무튼 잔소리가 굉장히 길었지만 다들 화이팅해서 올해 1년 동안 목표는 한 치수 상승하기로 잡으시길. 두 치수, 세 치수 이렇게 잡지 마세요. 한 치수 상승하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